자, 다음은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설지별명, 이제 우리가 나눌 별, 그 다음에 다를 별이라는 거죠. 혀라는 것을 별명, 다른 이름으로 나눴는데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영근 그랬습니다. 영근. 영이라는 것은 영의 뿌리라는 거죠. 영의 뿌리. 원래 식물이 땅에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듯이 혀도 뭔가 어딘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근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선조의 우리가 내가 할아버지와 내가 우리 윗 자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도 좀 돼 있고요. 사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 같은 것도 영근에 속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 그런 것들 다 영근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신령명자인데 혀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옥의 흠집은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로써, 혀로써 우리가 상처를 내면, 마음의 상처를 내면 그것은 갈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말로 상처를 받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그것을 흠집을 없앨 수 있지만 말로써 우리 가슴에 남는 상처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면 우리 몸의 3대 원신, 그래서 영각신 얘기하죠. 그래서 5장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력, 그렇죠. 생명력, 그런 거 할 때 영입니다. 영. 그 밑에 보면 구지별명, 입의 다른 명칭은 뭐냐면 옥지라는 겁니다. 옥지. 그렇죠? 입을 옥지라 한다는 거죠. 옛날 그 문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옥지의 맑은 물이 영근을 적셔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에서 침이 뭐를, 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액이죠. 맞나요? 진액을 얘기하죠. 진액을 얘기하는데 이 진액 자체가 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진액이 뭐를, 혀를, 영근을 적셔준다라고 우리가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침은 옛날에 다른 말로 하면 감로수 그랬습니다. 감로수. 달감자를 쓰죠. 그 다음에 이슬로자. 맞나요? 감로수 그럽니다. 이슬과 같이 단 것, 침이라는 것을 그렇게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하고 선생님들이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혀를 보면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학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 학설은 뭐 개인적으로 좀 따르는 성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보통 혀를 보면 요 혀 끝을 우리가 이제 이 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통 보면 이 심장을 얘기하죠. 심장과 폐를 보통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과 폐는 바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심에 문제가 생기면 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과 폐를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비장, 그죠? 여기를 이제 비장으로 보고 이 좌우를, 그죠? 요 좌과 우측을 보통 간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이쪽을 신으로 본다는 거죠. 설근, 혀의 뿌리는 콩팥과 연결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 안쪽 복사표를 타고 뒤에 위중, 이 오금자를 지나서 와서 이 척추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신경락이, 콩팥의 경락이 콩팥과 방광으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갈라져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뒤에 이 척추를 타고 이 목구멍을 타고 어디까지 딱 들어가냐면 혀 뿌리까지 딱 마지막에 다. 그것이 우리가 콩팥, 족소음 신경의 경락이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설근에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혀의 뿌리가 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콩팥이 혀 뿌리다라고 우리가 설명한다는 거죠. 보통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것도 좌관 우폐 해가지고 좌측은 간, 우측은 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 써 있지만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쉼폐를 이렇게 놓고 또 다른 학설은 이 전체적인 것을 폐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전체 요 상태를 또 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해서 좀 나오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인 학설은 보통 설청 이쪽은 쉼폐로 보고 좌우는 간으로 보고 그다음에 비장 보고 쉼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쉼에 열이 있으면 자 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보통 쉼 첨이죠. 이제 이게 첨 그다음에 설 첨 쉼 그런데 혀 뿌리 이 끝 저기 뿌리는 저기 끝은 어디 있다? 쉼과 폐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쉼에 열이 있으면 그래서 혀 끝이 혓바늘이 돌아서 아리아리하다라는 것. 보통 우리가 혀를 보면 여러 가지 병증의 진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봐서 모르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뭐 이틀이나 3일의 단계로 우리가 보면 혀의 백태를 보고 혀의 색깔로 봐서 뭐를 병이 지금 나아져가고 있냐 더 심해져 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혀의 색깔은 어떠죠? 정상적인 것은 보통 혀가 윤기가 좀 있고, 그죠? 윤기가 있고 혀의 색깔은 보통 이렇게 연하진 않지만 뭐 좀 진하지도 않고 그런 좀 그 홍색을 띠고 있죠. 홍색보다 그 연한 홍색이면 혈허, 그렇죠? 그걸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진해지면 뭐죠? 열, 그죠? 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태, 우리가 이 혀에 끼는 태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얇게 낀 백태를 갖고 있는데 백태가 심해지면 한증으로 보는 거고 그 백태가 누렇고 니라고 하죠. 기름 니자를 쓰는데 누렇고 기름기가 많이 낀 것 같으면 뭘로? 열증으로. 혀의 색깔이 보통 보면 우리가 검은색이라든가 우리가 자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보이면 어혈성이나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혀를 내밀어라 할 때 혀를 내밀었을 때 그죠? 혀를 보고 색깔을 빨리 보고 백태의 색깔, 그죠? 태를 보고 빨리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 피 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쪽에 이런 그 이빨 자국 같은 어떤 이런 물결을 보고 설명하는데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이것이 그죠? 간화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렇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비위가 허한해도 비위가 차가워도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다 맞냐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혀의 이 모양을 보고 스트레스다라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비위의 허안에 의해서도 그런 혀의 모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기혈 부족이나 허안증 그런 증이 있을 때도 나타난다.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혀는 5장에 속해 있는데 이번에는 설근은 어디에? 콩팥에 걸려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족소음 신경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서부터 새끼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죠. 안쪽 복사뼈
그 다음에 위중, 이 뒤 라인을 타고 올라와서 콩팥과 방광 그쪽으로 가고 또 나머지는 또 시작돼서 어디로? 척추를 타고 목구멍으로 가서 어디까지? 설근. 그렇죠? 또 하나의 저기는 심포까지 갑니다. 하나의 그 심포. 그래서 심포 경락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그 아래쪽 한 칸 또 그림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좌우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림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지 좌간, 좌측에는 간이 있다. 원래 간에 문제가 생겼다, 간에 사열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이 붉다라고 얘기합니다. 붉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제가 이 낙서를 많이 했지만 보통 이 자리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가 붉으면 적색이면 간에 사열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간에 사열이 있으면 좌우쪽이 붉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좌측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좌우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태를 봤을 때 백태흑금설이라는 그 있는데 태가 이 앞쪽과 중간 쪽은 백색이 있고요. 설근 쪽 우리가 콩팥이 있는 쪽에 이쪽에 뭐냐면 열자 이쪽은 백색인데 이쪽은 흑색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흑색이라는 것 자체가 흑은 누구 거죠? 오장 중에 콩팥이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가 지금 콩팥하고 맞아 들어가요. 그죠? 신인데 신도 지금 뭐 흑색이죠. 맞나요? 응? 흑. 그러니까 흑색을 띠면서 백색도 띠고 있단 말이죠. 중간에. 그런데 이 흑색이 더 심해요. 더 강한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태를 이렇게 긁었을 때 긁어서 잘 떨어지면 진한가열입니다. 진한가열. 진한가열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에 한은 진짜고 그 다음에 뭐 가짜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네? 열이 나타난다. 백태가 흑태가 잘 떨어집니다. 긁어서 잘 떨어지면 그렇게 반대로 흑태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 흑태를 이렇게 긁었는데 자, 이 양치질 했는데도 흑태가 그대로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냐면 그것은 반대예요. 이번에 뭘까요? 진열 가한. 그런 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이 태를 보고도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혀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것. 하나 더 넘겨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측은 폐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측에 그러면 열감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폐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상 그렇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디를 본다? 혀끝을 본다. 왜 혀끝을 보냐면 우리 몸에서 이 심장이 있으면 이 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심 위에는 이 폐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이 열받으면 뭐까지 열받게 되냐면 이 폐를 이렇게 훈중을 해요. 그래서 폐도 열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한 심과 폐를 한 번에 보고 아니면 따로따로 또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한꺼번에 볼 때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촉문동과 맹문동을 같이 쓰죠. 그죠? 폐를 윤택하게 하고 폐기를 좋게 하는 것.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이 면역의 첫 번째가 어디? 지금 우리가 담당하는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폐죠. 그래서 폐를 좋게 하는 약을 우리가 많이 폐보험제를 많이 드시는데 그때 많이 드시는 것들이 뭐죠? 촉문동과 맹문동. 그죠? 맞아요? 근데 촉문동과 맹문동이 보통 같이 쓰면 상수의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효과가 훨씬 좋은데 이 맹문동 자체가 원래 힘이에요. 힘의 열을 제거해주고 지력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그래서 힘과 폐를 그러면 왜
맹문동이 폐를 좋게 하냐? 뭐 때문에? 쉼이 열받아 있으면 폐를 흉중하기 때문에 폐도 약해진다. 그래서 폐 위증이 걸린다. 폐가 시들시들해진다. 그러니까 쉼의 열을 내려주면 당연히 폐도 좋아지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우리가 처방하는 것 중에 천문동과 그죠? 천문동과 맹문동을 같이 합방하면 그래서 좋아진다. 이거 말고 원래 폐를 좋게 하는 것, 이 폐 보험제가 뭐 있죠? 폐기를 좋게 하는 게 선생님들이 인삼이죠, 인삼. 그죠? 그러니까 산약도 그런 산약도 폐도 좋게 하고 비위도 좋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선생님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 오늘 203을 끓였는데 203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인삼. 4분자탕을 기본으로 깔고 있으니까 4분자에 인삼.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이 뒤에 차를 쉬는 시간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면, 1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설의 중앙은 뭐다? 비장이다. 이 가운데 여기 말랐다. 여기가 이제 이 붉은색을 띈다. 이제 이 백색이었지만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하고 만약에 여기가 붉다. 그러면 무슨 증상일까요? 비위의 열. 그래서 뭐냐면 진액이 말라가요. 진액이 말라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혀의 색깔을 보고 거기 어디에 뭐가 붉은가 어느 쪽이 붉으냐에 따라서 위에 열이 있느냐 간에 열이 있느냐 심폐에 열이 있느냐 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혀로 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입술 숫자죠. 숫자가 이제 진짜도 됩니다. 놀랄 진짜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입술 순주요. 순속비 그죠. 입술은 어디에 속해 있다? 비장에 속해 있다. 비기가 통우하면 비장의 기운이 통하게 되면 어디에? 입술에 후순이죠. 입술에 통하게 되면 비가 조화로운 즉 등이 오미를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오미는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그죠. 오공입니다.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좀 추가해 주세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오미보다는 오미도 맞는 얘기지만 더 정확한 말은 뭐다? 오곡의 맛이다. 오곡이다. 보통 책에서는 오미라고도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정확한 것은 뭐다? 오곡이다. 비위는 오곡의 맛이고 혀는 오미의 맛을 아는 거다. 원래 비기가 뭐하는 비장은 무슨 기관이에요? 우리가 뭐 지관 할 때 간은 장군 지관, 비장은 비위는 비위는 뭐라 그래요?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얘기 한번 해요. 비위는 창름이라고 그러죠. 창름 국간. 그래서 뭐라냐면 자 간은 장군지간인데 뭐를 출원한다고 해요? 간은 장군지간으로서 모료를 출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면 비위는 창는 기관으로서 뭐가 출현하냐면 오미가 출현한다고 해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오미가. 응? 비위는 창는 기관으로서 오미가 출현한다, 오미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폐는
폐는 뭐예요? 상부지간으로서 뭐가 출현해요? 치잖아. 치리하고 조절하는 거. 그죠? 심장은 군주지간으로서 뭐가 출현해요? 신명이. 그죠? 우리가 오장육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응?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저를 위해서 모른 척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조금. 그런 거 우리가 좀 공부해 보시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자, 밑에 보면 1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네요. 그죠?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